오늘 강의할 우리 기술경영학 협동과정의 찬양준을 앞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우 교수님 수업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된 천영준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기존의 혁신이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이 사회적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게 되는 면들이 없잖아 있고, 또 사람마다 이 사회적 혁신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기술경영 협동과정 들어와서 초창기에 저희 김진우 교수님께서 기획을 하셔서 소셜 이노베이션 국제 컨퍼런스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소셜 이노베이션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별로 대단한 그런 합의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어떤 정의를 가지고 나온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몰랐고, 뭐 무슨 영국의 어떤 시민운동가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또는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혁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기술 경영하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했었는데, 요 5년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고 나라에서도 이걸 배경으로 한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좀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혁신은 이 수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건 혁신에 대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혁신의 역사 또는 기술 혁신의 방법론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술 혁신은 어떤 새로운 요소 기술을 연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회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새로운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인 니즈가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로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는 그 아이디어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을 사회적 혁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회적 혁신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 경영적인 가치를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은 사회운동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딱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의를 한 2007년인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에 있는 영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을 하던 멀건이라고 하는 사회운동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하던 일이 뭐냐면 영국의 노동당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 문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비영리 기관 단체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 되시기 전에 했던 운동 같은 그런 연구 활동을 한 건데, 근데 왜 이런 활동을 했냐면 영국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문제 또는 수질 관리 문제, 치안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90년대 중후반 들면서 유럽 사회가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복지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소셜 엔트리프리뉴어십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사회운동 단체나 지역사회에 모여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에게 너네도 한번 기업가 정신을 가져봐라. 근데 그걸로 굳이 돈을 많이 벌진 않아도 좋은데 우리 정부가 정말로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돈 조금 나눠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점대점으로 모여서 어떻게 보면 영국 사회의 어떤 거대한 변화를 몰고 가는 그런 들불처럼 번졌는데,
이제 이 멀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 파운데이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셜 이노베이션 레포트를 쓰면서 반드시 요소 기술, 컴포넌트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반드시 요소 기술의 새로운 발견을 전제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기술, 있던 개념 같은 것들을 잘 섞어서 조합을 해서 다시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그걸 위한 방법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공공지향형 혁신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중들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토론하고 정보를 나누고 실제로 자기가 돈을 꺼내서 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창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묶어서 사회적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그 사회 문제가 제일 심각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불평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는 점점 성장하는데 불평등도가 심해지니까 사회 문제가 굉장히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정부나 기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바깥에 있는 것들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 내부에 있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정해진 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라나 기업이 잘 모르는 문제들을 또는 나라나 기업이 돈을 덜 들이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 어떤 그런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조금 좀 저비용으로 좀 마음푸근하게 혁신을 해보자. 이런 게 바로 사회적 혁신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혁신이 기술 혁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배우셨잖아요. 기술 경영하면서. 어떤 종류의 혁신인가 굉장히 아리까리해요. 예를 들어서 오슬로 매뉴얼이라고 우리가 2004년에 혁신의 유형에 대해서 나눈 전 세계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4가지 혁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입니다. 질 관리하고 프로세스 효율화하는 거. 두 번째는 오가니제이션 이노베이션입니다. 경영학이 원래 이거 오가니제이션 이노베이션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고 마지막은 그걸 파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마케팅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면 소셜 이노베이션 이 4가지 혁신 중에 뭐에다 갖다 넣어야 되냐?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이 소셜 이노베이션이 왜 기술 혁신의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저 다양한 유형의 혁신들이 서로 얽히고 설킵니다. 왜요? 그 유명한 기술과 산업 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의 혁신 메커니즘이 어떤 하나의 뭔가 원리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문제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돈 벌어다주고 나라의 재정을 풍부하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문제의 해결 같은 거, 불평등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각 나라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멀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왼쪽에 보면 이 사람 누굽니까? 누군지 아세요? 나이팅게일이요. 이게 이제 19세기 그 중반이에요. 나이팅게일이 뭐 했어요? 그 당시에 크림반도 아시죠? 지금 흑해 연안에 있는 크림반도에서 크림 전쟁이 일어나니까 온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거기서 싸웠습니다. 영국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죽으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원래 간호사잖아요. Sisters of Ireland라고 하는 거를 만듭니다. 아일랜드 자매회라는 어떤 간호사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크림반도에 자기가 가가지고 무보수로 이제 군 병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백의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영국 사회가 다양한 산업혁명의 문제로 인해서 이 당시에는 복지 개념도 없고 고용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 말로 이제 뭐 헬조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각자가 살아남아야 되는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들을 데려다 놓고 고아원에서 기술 배우게 해주고 직업을 만들어가지고 얘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무상으로 애들을 치료해주고, 어떤 사람은 뭐 여성의 선거권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자발적 사회운동이 영국 사회 안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2000년대에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멀건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니죠. 영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기관이 크게 네 가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헬스케어 문제. 외국은 의료보험이 잘 안 되니까, 영국은 그래도 유럽에서 잘 되는 편에 속하는데요. 두 번째는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도심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쫓겨나는 현상이죠. 집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런던에 굉장히 심한데, 그런 문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재정을 쓰고 복지를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셜 엔트리프리뉴어십 또는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너네들끼리 자조적으로 하고, 정부는 돈을 조금 대주고, 너네가 가가지고 은행이나 다른 데 가서 투자 받아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사업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복지 개념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형 복지 개념이 나오게끔 하는 데에 시초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복지학 전문가들도 있습니다.